안녕하세요, JS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에서 어떤 격차가 생겨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해야 될 선택이고, 그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 거예요. 이 선택에 대해서 다들 너무 큰 고민 없이 그냥 남의 말을 듣고 쉽게 결정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얼마나 큰 결정인지, 어떤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먼저 오늘의 두 주인공 영수와 철수를 소개할게요. 영수와 철수는 학창시절부터 붙어 다니던 중마 고우였는데요. 그리고 마침 직장도 소득도 모아둔 돈도 거의 비슷했고요. 결혼까지도 2013년에 마침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도 가까우니 같이 집을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현금이 1억 5천 정도 있는 상황에서 9호선으로 출퇴근하는 영수와 철수가 집을 알아보다가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친구야, 여기 당산 현대아파트 되게 좋아 보인다. 9호선도 가깝고 천세대 13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집도 깔끔하네. 그렇게 영수와 철수는 이 아파트에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영수와 철수는 생각이 조금 다르네요. 먼저 영수는 어차피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오래 살 거면 대출이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철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현재 집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지금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이렇게 비싼 집을 산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되고요. 곧 집값은 반토막이 날 거라는 이야기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수와는 달리 전세를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먼저 영수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철수와 함께 단지를 보고 온 영수는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일단 지금 대출을 받아 놓으면 어차피 월급은 지나가면서 올라갈 거고 대출도 갚다 보면 점점 이제 이자는 내려갈 거니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여기서 성인 때까지 한번 키워보자, 이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데요. 그렇게 508동에 13층을 3억 4,700에 매수를 했고요. 1억 9,700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금리가 3.8% 정도여서 월에 한 62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내는 영수입니다. 이제 철수를 한번 볼게요. 철수는 영수와 마찬가지로 집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너무나 비싼 집값에 이 가격이 더 이상 유지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수는 집을 사는 건 이제 몇 년 뒤에 청약을 노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돈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수는 한 5천만 원 정도 더 모이면 그때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가진 돈과 합쳐서 더 싸게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철수는 5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한 3억에 전세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출은 1억 5천 정도 받았고요. 월에 47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게 영수와 철수의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요. 영수는 매매를 선택하면서 1억 9,700만 원의 빚을 지게 됐고요. 그리고 철수는요, 안전한 전세를 택하면서 1억 5천 정도의 부채를 얻기는 했어요. 하지만 1억 5천만 원이라는 부채로 안전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전세의 부채는 전세가 끝나면 돌려받을 돈이니 빚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철수였습니다. 사실 철수는 지금 영수가 많이 걱정됩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비싼 시기에 앞으로 폭락할 텐데 어떻게 감당을 하려는지 영수가 참 무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리하는 영수가 좀 걱정을 했던 철수였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안타까웠지만 영수의 선택을 존중을 했고요. 이렇게 13년 7월에 엇갈린 선택을 한 둘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렇게 평화로운 듯한 나날이 지속됐습니다. 6년이 지난 2018년 영수와 철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2018년 7월입니다. 먼저 철수를 볼게요. 철수의 세 번째 전세 만기가 돌아왔네요. 철수도 아내도 아이도 이 동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주 좋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를 또 올려달라고 하네요. 3억으로 시작했던 전세가 벌써 1억 3천이나 올랐어요. 그래서 4억 3천이 됐는데요. 물론 철수가 열심히 해서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지만 결국엔 전세금을 올려주는데 모두 사용을 했고, 그럼에도 부족해서 부채가 7천만 원이 늘어서 2억 2천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철수는 총 2억 1천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월에 67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어요. 6년 전에 비해서 20만 원이나 늘어난 이자인데요. 그래서 생활비가 좀 쪼들려요. 그래도 철수는 이제 집값은 정말 폭락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집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둘째도 생기면서 청약 가점이 50점이 넘었고 곧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되면서 인생 역전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영수도 그동안 똑같이 6천만 원의 대출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총 1억 3,700으로 6천만 원이 줄었어요. 철수보다 훨씬 더 많은 부채로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부채가 더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현재 영수 같은 경우는 42만 원의 월에 이자를 내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매매가가 7억 1천만 원 올라가면서 3억 6천3백만 원이나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영수의 자산은 총 5억 7천3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6년 전 한 번의 선택으로 거의 모든 조건이 동일했던 두 사람의 자산이 3억 6천이나 벌어지게 된 겁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한 6년 동안 3억 6천을 채 못 벌었는데 어떻게 집 하나로 자산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철수는 정말 너무나도 허탈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철수는 더욱더 폭락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고요. 6년 동안 전세를 더 살게 됐어요. 과연 6년 후에 둘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렇게 2024년 현재입니다. 영수와 철수는 모두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급여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현재 처지가 많이 다릅니다. 영수는 그 사이에 매매가가 11억이 됐네요. 부채도 6년 사이에 1억이나 상환을 해서 이자도 월에 이제는 11만원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거비에 사용하는 돈이 거의 없어진 정도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열심히 회사를 다닌 것 뿐인데 순자산이 10억이 넘어갔어요. 반면에 철수를 한번 볼게요. 철수도 직장에서 현재 인정받으면서 급여가 많이 올라서 6년 동안 1억이라는 현금을 모았어요. 하지만 철수는 지금 집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영수와의 격차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세금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전세금도 2억 2천만 원이나 올라버렸습니다. 결국에 1억을 모았던 돈을 다시 전세금을 올려주는 데 쓰게 됐고요. 부채는 또 1억 2천이 늘게 됐어요. 그렇게 부채만 늘어난 철수는 이제 월에 100만 원이 넘게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3억 1천만 원으로 12년 전보다 1억 5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사실 12년 동안 1억 5천을 모은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이에 완벽히 똑같이 시작했던 영수와의 격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7억 5천만 원으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평생은 일해도 못 모을 만한 돈의 격차가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철수의 소득만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수의 자산을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집을 사기에도 철수는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철수는 청약이라는 한 방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철수와 영수는 점점 사이도, 형편도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이야기가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실제로 이 시기에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보다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개 단지를 찍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 시기에 본인이 살고 계신 곳에 어떤 곳에 대입을 해보셔도 거의 큰 차이 없이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분명히 그 시기는 폭등기니까 거품이 껴있다.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들 거고 폭락할 거야. 저 때랑은 완전히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철수가 폭락을 외치던 2013년도에도 폭등하기 직전이던 2019년에도 이미 폭락을 했던 2022년 말에도 23년 초에도 폭락을 외치던 분들은 항상 계셨고요. 그들의 논리는 항상 그럴듯했습니다. 위에 예시에서 철수는 점점 비싸지는 전세가에 월급은 올라도 점차 커지는 대출 이자를 맞이하며 인생이 점점 힘들어졌다면 그와 반대로 영수는 처음에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까지 해가며 더 힘들게 시작을 했지만 점차 줄어드는 대출 이자로 숨통이 점점 트여가고 인생이 편해져 왔을 겁니다. 신혼 때 시작하는 전세는 지금 당장을 가장 편하게 시작하는 선택지지만 점점 힘들어가는 오르막길의 초입이라면 신혼 때 내 집 마련을 하고 시작한다는 건 가장 힘들게 시작하지만 점점 더 인생을 편하게 만드는 내리막길 초입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거주 한 채라면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주제예요. 집을 샀는데 집값이 내리는 건 더 싸게 사지 못했다는 점에서 살짝 배가 아프긴 하겠죠. 하지만 어차피 내가 살아가면서 내는 액수에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합니다. 반면 전세를 택했을 때 집값이 올라버린다면 따라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리면 버틸 수 있지만 오르면 따라갈 수 없는 시장에서 영수의 선택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90% 이상의 기간 동안 옳았다면 저는 그 역사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매가는 솔직히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전세가만큼은 잠깐의 출렁거림이 있을지언정 항상 오르기만 할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이유는 화폐 발행량에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화폐 발행량은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요. 그래서 항상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성인분들이라면 어떤 원리인지는 몰라도 다들 살면서 느끼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짜장면이 언젠가 다시 2,000원, 3,000원으로 내려갈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주거비의 가격 역시 다시 내려가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정확히는
이는 전세가나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만큼 화폐 가치 하락이 크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왼쪽 아래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 주거비용 상승 비율이에요. 항상 주거비용 상승 비율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높게 올라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주거비용이 더 크게 오르기도 하고 더 적게 오르기도 하는 것일 뿐 항상 주거비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나 전세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만큼 화폐 발행량이 많아지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오른쪽 예시를 보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거예요. EBS 자본주의에서 나왔던 예시인데요. 2000년에 3,000원으로 고등어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면 2004년에는 반토막, 이렇게 해서 2010년에는 꼬리밖에 살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최근 버전으로 바꿔보면요. 2013년에 3,000원으로 살 수 있었던 고등어를요. 2024년에는 꼬리밖에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예시에 말씀드렸던 철수처럼 전세로 시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라는 상품 자체의 본질과 그때 하시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전세라는 상품을 굉장히 안전하고 잠깐 거쳐가는 주거 형태의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전세는 집값 하락과 화폐 가치 상승에 굉장히 세게 베팅하는 아주 적극적인 투자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전세를 택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정말 내가 지금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게 확실한지, 그리고 화폐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믿는 게 확실한지, 앞으로 물가가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을 잘 알고 선택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